투표 직후에 우리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빠른 모습에 마음은 좀 놓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요,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오늘 특별히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힘들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얘기하면서 확실히 100% 장성택은 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형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북한에서 마지막 종파 사건이 1969년도 북한 군부 숙청의 마지막 큰 종파 사건입니다. 네. 그때 민족보위상을 했던 김창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때 김일성에게 김창봉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일성이가 살려두라. 네.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하는지 똑똑히 보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질 않았고 수용소에 가서 계속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빨리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고 만고의 역적이라고 그러고 당을 반대하고 수용을 반대하고 분파 행위를 조장한 이런 만고 역적을 지를 했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죠. 그냥 개처럼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북한 중앙통신이 바로 처형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빨리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살려서 보위부에서 계속해서 누구하고 친했어. 누가 너 졸개야. 돈 어디다 감춰놨어. 이걸 계속 알아서 자기네가 계속 써야 되겠는데 사흘 만에 전격 처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의 사태 발전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 정치국 회의를 8일 날 했잖아요. 8일 날 해서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원이 아니고 창광안전부, 지금 보안소라고 바뀌었는데 네. 그냥 경찰이죠,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고 보위부 사람들인데 네.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인데 국정원 사람이네, 우리로 그렇죠. 치면. 그런데 그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중에서도 일단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보안원들이 나가고 경찰들이 나가고 이제 이 정치적 사건은 보위부가 나가는데 일단은 보안부가 나가는 처럼 군복을 입고 나가서 끌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형 재판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그림이 있으면 잠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막 멍이 들었고요. 네. 손목에도 막 멍이 들었어요. 저기 보면은. 저희 눈두덩이에 다 이렇게 멍이 들었거든요. 저 맞은 거죠, 저거는? 저 뒷다 얻어 맞았다는 소리고 그리고 발등도 부어있고 여기다 수갑을 채웠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재판을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보위부 사람 외에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국가안전보위부 재판 소식을 사진과 함께 북한이 내는 것도 북한 노동당 역사상 처음. 네.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일개 경장이나 경사한테 붙들겨 나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도한 것도 처음. 네. 당 중앙의 행정부 제1부부장이나 장수길 부부장 같은 고위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것도 처음.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역사라고 하는 것이 6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처음. 그만큼 김정은 정권이 취약하다는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저거를 이전에 그 루마니아 대통령 차우셰스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런 형식으로 처형이 됐습니다. 잡혀서 그러니까 차우셰스크 정권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어나서 맞아도 죽었죠. 정권을 뒤집어 엎었는데
그 차우셰스크가 몰다비아라는 나라로 날아가다가 그 헬기 조종사가 몰다비아 간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돌려서 부크레슈티로 수도로 다시 온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내려서 몰다비안 다른 나라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수도로 다시 온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붙잡아가지고 군사법정에 세워서 2분 동안 죄행을 나열을 합니다. 네. 반인민적 범죄, 반국가적 범죄, 종파적 행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고 딱 2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사형 땅땅땅 해서 치고 나가서 와이프하고 같이 서서 2명이 서고 7명이 사병들이 루마니아 군 서서 그걸 자동총으로 난사를 해서 총살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해준 줄 아십니까? 헬기 조종사가 용기가 있었네요. 헬기 조종사가 루마니아를 구한 거죠.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차우셰스크가 도망칠 때까지도 그 세큐리타 때라고 하는 뭐 루마니아 말로 세큐리타 때 우리말로 하면 국가 보위부죠. 안전보위부. 네. 네. 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양말을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계속해서 시위군 중에다 총을 쏘고 반항을 했거든요. 네. 우리 위대한 지도자를 너네가 왜 반대하느냐? 그랬는데 차우셰스크 대통령이 총살되면서 몽땅 손들고 항복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빨리 죽여야만 나머지는 동료하는 사람들,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라앉힌 거죠. 이제 너네가 충성을 다 바칠 수용은 없다. 두목은 없다.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인민이 처벌을 기다려라 하는 신호를 보내느라고 저렇게 사진도 하고 처형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까지 저런 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반당 반혁명 정파 행위를 수충하는 걸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네. 67년도 갑산파 사건도 할 때도 저렇게 처형돼서 저런 절차를 밟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다 처리가 끝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서 이런 놈들이 수령님을 반대하는 정파 행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덕을 청산하자. 그래서 사상투쟁을 벌였는데 그때는 그만큼 북한이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경제발전이 앞섰고 김일성이 카리스마가 대단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처형 장면을 내면 동료가 생길까봐 그거를 다 비밀리에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새로 나온 저 30살 난 지도자는 그냥 다 공개하고 죽이고 다시 그 잔당들이 네.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총살을 한 겁니다. 김일성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오면 아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멋진 야 너 어떻게 김일성 나의 사위를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일성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이 김일성이 사위라는 사람을 북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일성이가 남겨놓은 아주 적통 혈육은 김경희밖에 없거든요. 네.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있고 아직도 살아있고 그 남편이 장성택인데 자기 사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네. 왜냐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지금 여기 죄목들이 아주 제가 뽑아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조그만 글자로 써서 4페이지인데 네. 판결문 보니까 무슨 판결문에 욕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반동 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이런 자들을 불순 이색분자들을 당중앙의 부서와 산하기관들이 끌어들이는 분파 행위를 했다. 제가 분명히 전번 시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죠. 장성택이가 당중앙의 기본 부서들에서 일한 것이 40년, 네. 41년입니다. 네. 그만큼 장성택이 뿌리가 깊다. 네. 고로 장성택이를 한 번이라도 가까이 안 해봤던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네. 내각 장관 간부들은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장성택이 뿌리가 깊으니까 저 사람을 전격적으로 저렇게 체포를 해서 죽이지 않으면 네.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속전속결로 총살을 해버린 겁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30